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낙폭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42% 빠지고 있습니다. 2,970선, 3,000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0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4일 새벽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관망 심리가 작용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3,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7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폭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한 18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네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제장에선 선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며 오늘장에서는 또 많이 나가는 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1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3원 79전 오르면서 1,18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상승력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주가의 힘은 그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상은 실패를 했고요. 5%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대신증권, 삼성증권 시스템이 오전에도 마비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장 초반에 공모가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5%대 상승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그룹의 재료 소멸과 함께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이 하향으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떨어지는데요. 카카오페이 상장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게 카카오뱅크였는데 지금 현재 6%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신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이 중금리 대출로 대손 비용이 좀 늘어나면서 이 연체율, 이 건전성 관리 방점이 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UBS, JP 모건 등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6%대 하락률입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을 합니다. 이 오딘 바랄랄 라이징의 인기에 힘입어서요.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1% 정도 늘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3%대 강세 흐름 8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치과 관련주들도 상승력을 좀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썩이는 임플란트 관련주인데요. 자, 디오 같은 경우 5%대 상승력 함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년 이익 전망이 좀 양호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함께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인데 빠지다 보니까요. 마이너스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함께 체크하시고요. 요소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KG케미칼, 롯데 정밀화학 등도 있고요. 또 오늘은 넥스트비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력이 둔화되면서 강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요소수 가격이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결국은 석탄 원료 부족이 이 요소수 수급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가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대한석탄공사하고 몽골 내 탄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트비티가요. 오늘장에서 그래도 상승력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증권사들이 아프리카 TV 구조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히토류 가격이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히토리 화합물이 톤당 73만 5천 yua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요, 1억 3,400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히토리 생산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고, 또 글로벌 히토리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히토리 가격 최고치 기록에 유니온 주가가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21%대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4%대의 강세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24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정부의 백신 산업 육성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하고 또 6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이런 민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죠. 회사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72% 오르면서 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제약은 하락합니다. 이슈가 좀 있었죠. 지금 현재 11%대까지도 낙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의약품이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서 의약품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 정지로 영향을 받게 될 매출 규모가 지금 한 57억 2,8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LG화학도 오늘장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5%대까지도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 333억 원 정도 이상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하루 만에 2단계나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도 5%대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요,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기차용 충전기를 개발해서 이달 국내에 출시한다, 이런 한 매체의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1%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자면 LG전자가 그동안 이 시그넷 EV와 충전기 공동 개발을 해왔고 또 이런 유지 보수, 관리와 서비스에 특화된 기술로 차별화에 나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유 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내 유력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하고요,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충전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는데 이러면서 8%대 상승력을 오늘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유 플러스 주가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꼼꼼하게 팩트체크 하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적주들 간단하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분기 실적이요, 증권사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도 함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6%대 급등력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위메이드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게임주 중에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주가도 함께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 SDI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주가도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7% 빠지고 있네요. 자, 증권사에서는요, 4분기 매출도 긍정적으로 전망은 하면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기존 10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만큼 또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미국 3대 지수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장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 알아볼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장 정말 힘없이 줄줄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력, 현물력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락가락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관망에 대한 그런 심리가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증시에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 시전도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강한 탄력이 나오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기관도 이제 같이 추적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양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 장세 그리고 테마 장세의 흐름으로 빠르게 순환 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 수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한 460개 정도가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이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 수가 많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다시 1181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달러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가 약간의 좀 부담감을 갖는 것들, 그리고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쟁에 대한 또 이제 불안감도 또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지금 투자 심리를 조금은 누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피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흐름들은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등의 그런 이벤트를 보시면서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가 뭐 시작이 되면서 달러와도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통화 긴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좀 짙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고요.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어떻게 올라왔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휴캠스, 한솔로지스틱스, NX, 카카오페이, 스카이NM, 그리고 LG화학, 삼성제약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뱅크, NX,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CJ대한통우까지 올랐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태웅로직스, 한국정보인증, SKC, 카카오페이, 코인테크, KG케미칼, 한전기술 선정했고요. MTN은 LG화학, 동방, NX, 에코프로, 카카오페이, 위메이드, 메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태웅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요소수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주말이나 이런 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소비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들이 일단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석탄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이고 품귀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수출 규제로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당장 바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입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물류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류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력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물류주들이 시가총액 자체가 좀 낮아서 소외는 많이 되고는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런 태용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종목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배에서 5배씩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랑 좀 대비를 해보면 뭐 P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저평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이런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도 나서게 됩니다. 게다가 당기 순이익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각종 이런 환원 정책으로 좀 펼치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세 가지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조금 상승한 흐름에서 많이 눌렸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라인 때 전에 횡보했었던 그런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좀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이루어지다 8월부터 좀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택배 뭐 종합물류 쪽에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장에서도 뭐 5% 가까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도 함께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태웅 로직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휴캠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소수 관련된 종목으로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거와 관련은 있는데 사실 매출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 탄소 배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탄소 배출도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 쪽이랑 본업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캠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들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벤트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증권가 리포트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확대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이런 탄소 배출권 가격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일단 괴리율이 좀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탄소 배출이 뭐 Fit for 55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들이 국가별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노 니트로벤젠 이라고 해서 MMB 관련된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실적도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간 자체는 상당히 좀 깁니다.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되는데 이제 수주 규모가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일단 수주가 나타난 게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이 MMB 관련된 부분에서 증설을 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의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증설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산업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질산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안정적인 고객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 시즌에 앞서서 4%가 넘는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으로는 요소 관련된 이벤트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본업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양매수가 붙으면서 4.7%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력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강부합권인데요. 사실 지금 4% 거의 5%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좀 상승력이 둔화된 상황이긴 합니다. 탄소 배출권도 요소수 엮여있고 고배당까지의 매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네, SKC입니다. 사실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달아 역대 이제 최대 실적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SKC 같은 경우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이사회에 대한 반대 이벤트가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동박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 형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증설을 바탕으로 관련된 수요를 좀 메워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실적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재 관련된 사업 진출에 또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시장 자체도 시장의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들 좀 붙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런 좀 추가적인 신사업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뭐 폐배터리라든지 관련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본업에 대한 안정적인 또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 또 실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뒷받침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나와준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윗골이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2.6%대 상승력 계속 가져가네요. 1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이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이야기 여전히 나눠봐야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분위기 정말 다르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약간 매수폭을 줄이고 있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게요. 하루는 또 가는 듯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아니, 네. 장 초반만 해도 상승할 거라고 좀 예측을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요. 요즘 예측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일단 시장 열어보고 뭐 수급 보고 그다음에 지표들 보고 대응해야 될 정도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던 어제 분위기 또 하루 만에 싸그리 또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시장이 너무한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단기 금리는 좀 안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오히려 또 약세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국 지수 좀 재미가 없이 특히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하향세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로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문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약간 좀 투기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정상적인 상황들은 아니죠. 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한 선물 10,000개씩 매수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개 이상, 11,000개네요. 지금 보니까. 예. 매도가 이어가는 가운데 그럼 3일 사이에 나온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합쳐서는 매도입니다. 현물이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물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나 추세적인 흐름들 없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선물만 가지고 흔드는 장세의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시장이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또 저가를 또 깬다라고 하게 되면 기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달갑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변동성까지 또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흐름상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로는 뭐 급하게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없는 징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따라서 휘둘리는 장세라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쪽으로만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만한 섹터가 끌고 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더 빠지고 있고 저점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징주는 그럼 어떤 걸 보셨을까요? 네, 일단 상승하는 종목 쪽에서 하나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은 오늘 배신을 하고 있지만 많이 빠집니다. 예. 네, 그래도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한때 더 언급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안 간다라는 관점에서 참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하고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3분기 매출액이 자체가 이제 60% 이상, 영업이익도 110% 이상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한 460억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 지금 시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도 같이 연결이 끼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GM 전구체 쪽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뭐 이런 쪽까지 여전히 지주회사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 관련된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할인받을 요인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들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올해
그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일회성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잡힐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를 빼고 나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천억대 순이익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만으로도 시총 2조 2천억대는 그렇게 비싼 측면들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직전 고점대랑 연결되는 가격대 약 한 11만 7천 원대 부근에서 저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회사의 확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하지만 또 단기 매물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고 재차 우상향 시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15%까지도 계속해서 급등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 특징주는요? 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뭐 하락하는 종목 많긴 하지만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다가 좀 낙폭을 키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루트로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위드 코로나 수혜다라는 쪽에서 임용기기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높았다가 이 관련된 쪽도 그렇게 뚜렷이 상승세가 좀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하지만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 관련된 지표 어떤 여름 때 약간 부진했다가 9월 달부터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루트로닉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그 수출만큼 늘어나는 증가폭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뭐 비용이나 뭐 루트로닉이 안고 있는 다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신뢰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부터 좀 급하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 측의 여러 가지 흐름들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그 뭐 일시적인 뭐 비용이었다 아니면 이런 어떤 회사 측의 변화가 확인돼야 어느 정도 단기 안정권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은 괜찮게 예상해놓고 막상 나오지 않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이를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지금 5%대까지도 낙폭을 나타내면서 1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게 있어서 임의용 네. 쪽이나 화장품 쪽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시각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는 해도 되는 건가요? 시각은 유지되되 이제 주가의 위치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를 많이 반영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그보다 더라고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지금 시장 상황상 또 그렇게 빠르게 갈 수는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의주시는 하되 종목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는 해야 한다.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루트로닉까지 두 가지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오후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특히 항상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갈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의 동향이 과하게 됐었을 때 이게 축소가 될 것이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많다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를 좀 선물 매도가 축소가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들 전략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이런 단기적인 작은 것보다 또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면 이제 이제 내일 미국에서 새벽쯤 저희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영향이 예.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국내 시장 특히 신흥국이라고 하는 약간 취약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막상 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그걸 다 안고 그대로 더 올라가기에는 미국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게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 상승분은 반영 안 해도 하락하게 되면 더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은 있다는 쪽에서 시장 흐름들 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승할 때는 안 따라고 하락할 때 꼭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화가 또 울컥 나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관심주는 어떤 걸 좀 볼까요? 어떤 걸 소개해 주실까요? 네, 관심주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LFP 요즘에 또 2차전지 관련돼서 LFP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예. LFP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종목 하나.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그동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 회사는 좀 탄탄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죄송합니다. 계속 너무 기대감만 불어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유일에너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특징은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인데 회사보다 투자한 회사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형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쪽이 에코프로 GM이나 또 에코프로네요. 네, 그리고 네. 또 LNF 쪽으로 납품이 되는데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 중에서 가장 원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거에 대한 부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도 그래도 2차 전지하게 되면 우리의 LFP 하다 보니까 이 탄산 리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양산하는 회사의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폐배터리 하는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계약은 SK 이노베이션과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성과를 앞으로 기대한다는 관점들인데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고 시비를 발행을 했던 부분들을 인수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회사와 또 연결될 고리가 많겠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업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는 측면 쪽에서 전저점대 안 깨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17,500원대 안쪽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뭐 LFP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예. 또 자꾸 찾아서 저처럼 찾으신 분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23,000원대 정도 박스권 정도까지는 상단부로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1%, 거의 2% 가깝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18,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FP 관련해서 숨어있는 수혜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장중에 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3,000원, 매수 시점은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1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썬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체크합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파트론, 맥스트, DLENC, SK하이닉스, 하나투자증권, KMW, 한송네오텍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다날, 클래시스, 뉴, 파트론, 두산밥켓, 웰크론 한텍, 조이스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대웅로직스, 그리고 K사인, 우리기술투자, 한세실업, NC소프트, 대동, THN까지 올렸고요. MTN은 아비코전자, 하나투자증권, 바이오니아, 리메드, 명신산업, DLENC, 골프존, 동국 RNS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들 보고 오셨습니다. 흐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종목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10월 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현금 좀 많이 갖고 계시라고.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오전에 좀 반등이 반짝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 조정 오니까 깜짝 놀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제가 첫 번째 주에 이 시간대 나와서 앞으로는 현금은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한 2, 3주 동안 반등 많이 나와서 현금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죠. 첫 번째 종목은 오늘 클래시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미용 회사, 피부 미용 관련 그런 회사인데요. 피부 미용에 관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11월 1일부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 회사는 2017년 12월에 KTB죠. 기업인수 목적 2호 회사가 인수를 해서 통합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해놓은 회사인데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10월 25일 날 3분기 컨센서스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한 26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5%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143억, 21%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한 24% 증가한 109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학 때 얼굴 피부 미용 많이 이제 여러분 신경 쓰시잖아요. 방학 때면은 뭐 점도 빼고 예. 어떤 분들은 좀 콧대도 높이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하고 이제 2, 4분기하고 4, 4분기가 원래 호황기인데 3분기는 원래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죠.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한 292억, 영업이익도 77% 증가한 158억 정도, 전분기 대비로 한 11%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발표하면서 이제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모임도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미용 시술도 증가할 겁니다. 거기다가 신제품 나온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가 되면서 장비 판매 증가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수출까지 가세를 해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비침습식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그런 종류의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 회사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 조정을 잘 하고 있네요. 매수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8월 19일 지점 고점인 27,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이랑도 루트로닉 관련해서 이제 이미용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자, 그중에서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같은 기조로 가시면서 그 안에서 클래시스를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1.78% 빠지고 있고요. 22,050원의 흐름인데요. 매수는 2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클래시스 눈여겨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11월 달에 금리를 올려도 미국이 그리고 테이퍼링을 해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예. 경기 부양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바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형 그 중장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2014년 4월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스핀오프 분할되면서 소형 건설기계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왜냐하면 부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들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이제 수익을 못 냈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연결 재무제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한 1조 한 5,463억,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1,296억으로 한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중에서도 특히나 SOC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 많은 돈을 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나가 있는 이 두산 바켓은 소형 건설기기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회사가 이제 컴팩트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좋긴 한데 문제는 그 산업용 차량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는데 그쪽 분야가 조금 약간 약해요. 여기다가 인수를 하면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 환전 차익에서 손해를 좀 봤는데 그 부분만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다. 이제 인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게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이런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38,0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호실적이 나온 두산밥켓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하면서 4%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의미시네요. 지금 목표가 5만 원 제시하셨고요. 매수가는 한 3만 8천 원 선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의류 종목입니다. 한 몇 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세 실업입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OEM 공급자 주문 방식이나 ODM 공급자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의류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예. 고객사들이 전 세계 미국이나 뭐 유럽에 전 세계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죠. 특히 한 7개국에서 15개 이상의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그 3분기 때 베트남의 공장이 베트남에서 한 50% 이상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에서 갑자기 베트남이 확진자가 확 늘면서 돌파 감염으로 너무 그때 이제 락다운이 됐죠. 공장을 문 걸어 잠그고 그 생산 활동을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감소하긴 감소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한 7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 못 만들었던 것들이 4분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이연이 돼서 계약을 계속 했던 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3분기 이후 정상화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3분기 매출 집계에서 잡힌 계약들의 일부분이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1, 4분기 때 예상했던 4분기 1년 동안의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는 무난히 돌파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도 다른 종목들 다 조정하는 와중에 반짝반짝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2,000원, 목표 가격은 2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요.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무난하게 좀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는 좀 달렸어요. 4%대까지 상승하다가 1%대로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23,4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매수 시점은 22,000원, 목표가는 28,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관심주는 어떤 걸 보실까요? 네, 관심주는 여러분이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에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불안하다고 하시니까 곡물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죠. 예. 곡물 상승 수혜주 팜스토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합사료, 돼지 사육, 도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8월 달이 원래 곡물 가격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밀 가격도 작년 8월 대비 현재 가격이 아까 확인해 보니까 100% 이상 상승했죠. 미국의 점심에 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침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로 연중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중국 곡창지대의 하나인 한완성 일대도 지금 폭우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재고량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이 8년 만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 대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4%, 옥수수는 18%, 밀도 한 18% 정도 전체적으로 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곡물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 회사를 왜 관심 가지셔야 되냐면 이 회사는 러시아 연해주에 여의도 면적의 무려 40배가 넘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곡물을 이제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이제 투자했던 자회사 에코후즈가 199억 원을 출자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말씀드렸던 연해주의 여의도 규모의 40배가 넘는 농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내용을 관심 보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곡물이 제가 보기엔 한 1, 2년 이상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을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늘 또 가격이 아주 강합니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매수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3,300원,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주로서 팜스토리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3%대까지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2,645원대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원, 손절 라인은 2,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팜스토리까지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조울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웃음기가 가시면서 오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피는 3,0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3,000선이 이탈되면서 현재 1.3%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2,973선, 코스닥도 0.4% 하락하면서 1,00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수급적으로 워낙 요란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시장을 대할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변동 없이 그대로 매도 이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대형주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꿋꿋하게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대형주와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7,343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 보시면 코스피 대비 활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유통되는 물량도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대한 변동도 상당히 심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지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IT를 중심으로 이틀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7억 원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게임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11월은 흔히 게임주의 성수기로 불리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호실적과 신산업 부문도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별로 뚜렷하게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 인기에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15거래일째 붙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4%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안고 5%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3분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이죠. 이 미르포의 영향으로 이 게임 출시 후 주가가 400%가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현재는 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바닥을 딛고 올라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섹터죠. 바로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별 모멘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퓨처킹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제넨셀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넨셀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오늘 장에서도 9%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의약품의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매출의 규모는 5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2% 빠지고 있고요. 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개별 종목 하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정수기와 필터 전문 기업인 피코그램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2,500원이었고요. 시초가는 2배인 25,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기관의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21,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지난달 9월 FOMC 회의 의사록에는요, 이 테이퍼링을 이달 중순이나 내달 중순에 시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